네, 안녕하세요. 오늘 읽을 책은 마음지구력이란 책이에요. 삶의 경로를 재탐색하는 발칙한 끈기에 대한 이야기. 윤홍균 지음. 우리는 감히 행복해질 것이다. 윤홍균. 마음지구력. 프롤로그. 진료실에서 듣는 이야기는 힘들기만 할까? 내가 정신과 의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정말 힘드시겠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한다. 내가 해야 하는 말인데 오히려 듣는 경우가 더 많아서 민망할 지경이다. 하루 종일 우울한 얘기만 들을 텐데 얼마나 지치겠냐며 걱정해주는 분들이 많다. 사실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그다지 힘들지 않다. 가끔 이 일을 그만둘까 고민도 하지만 의료 정책이나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지 내담자 때문에 지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내담자들이 항상 힘든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 초반에는 힘겨웠던 이야기,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 증상이 사라지고 편안해지면서 건강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내용만 달라지는 게 아니다. 목소리, 표정, 삶을 대하는 태도와 인간관계의 기술까지 확연히 다른 사람이 된다. 내담자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감탄할 때가 많다. 치료자들은 회복의 과정을 함께한다. 아팠던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중독자가 회복자가 되고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 남을 돕는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을 본다. 소진을 반복하며 패배주의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으로 악순환하던 사람이 똑같은 환경과 유전자를 지니고도 꾸준하게 도전하는 사람, 성공할 때까지 버티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본다. 의료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정신의학의 범위도 달라진 결과다. 공황 증상, 우울감, 무기력과 충동성 같은 증상을 끊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성격이 순화되고 매력을 획득하고 리더십을 익혀서 성공으로 가는 과정까지 함께한다. 마치 피부과 의사들이 습진이나 무좀 같은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뷰티와 항노화까지 다루는 것처럼 말이다. 성장은 전염된다. 그렇게 20년 동안 참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때로는 내담자가 너무 연약해서 측은지심이 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강해지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생생히 목격했다. 그건 참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겨울 같았던 마음이 녹고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다. 나는 오랫동안 내담자의 성공 스토리를 들었다. 그들은 본인의 경험담을 들려주었고 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 성장했다. 그런 경험이 지금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 성장은 상호적으로 일어나며 선순환한다. 나도 내담자들에게 배우고 감탄하고 서로를 응원한다. 그들을 더 돕고 싶어서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스승님들에게 배웠다. 내담자와 함께 중독에서 벗어나고 무기력을 떨치고 감사하는 능력을 키웠다. 나도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속 좁고 나약한 치료자였는데 그때보다 능력 있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여러 매체에서 부름을 받고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노하우와 성공 비결까지 듣게 되었다. 의사가 쓰는 성공 이야기, 그 핵심은 회복력.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에 관한 책을 쓰기로 했다. 의사라고 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나쁘다 라고만 말하던 시대는 지났다. 아픔을 위로하고 지식을 전파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대인에게 충분하지 않다. MZ세대 젊은이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났다고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건강하다고 느끼는 시대가 됐다. 기분은 행복해야 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랑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남들에게 뒤지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삶이 진짜 건강한 삶이 됐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을 넘어 잘 사는 것을 꿈꾸고 그 꿈에 다가서게 도와주는 것이 전문가가 할 일이다. 이제까지 실패만 반복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 과정에서 공통적인 특징 몇 가지를 발견했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회복을 앞당기는 힘이기에 회복력이라 부르고 있다. 회복력은 세 가지 힘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작용한다. 첫째는 지구력이다. 이는 정신의 체력이기도 하고 끈기나 인내, 무언가를 시작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지구력이 부족하면 번아웃, 즉 소진 증후군에 시달리기에 항소진력 안티번아웃 포스라고도 이름 붙였다. 운동으로 치면 심폐지구력과 비슷하다. 재미와 성과가 없어도 꾸준히 지속하며 그만두지 않고 버티는 힘, 정신적 체력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낭비하지 않는가가 마음 지구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둘째는 공감 능력이다. 이 능력은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평가절하를 받고 있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공감 능력을 키우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공감 능력은 체격으로 치면 등이나 어깨, 가슴이나 하체 근육처럼 쓸모도 많고 매력이 발산되는 커다란 골격근이다. 이 능력이 부족하면 자신의 감정에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상처에도 크게 다친다. 그리고 남들에게 받는 시기나 질투,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흔들린다. 공감은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한다. 공감 능력을 키우면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소거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은 에너지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지구력이 현재의 소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면 공감 능력은 상처가 덧나지 않고 잘 아물 수 있도록 돕는 새살 연고 같은 역할을 한다. 과거를 치유하는 능력이다. 셋째는 적응력이다. 이 개념은 완벽주의나 완고함, 지조나 고집에 대비된다. 나에게 맞춰 상황을 바꾸려고 의지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자신을 바꿔나가는 힘이다. 융통성이라고도 불리고 도전정신, 경험주의와도 상통하는 개념이다. 적응력이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시도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좌절하지 않고 플랜 B를 가동시킨다. 앞서 말한 지구력과 공감 능력과 어우러지면 가볍지 않고 선을 넘지 않으면서 활력과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몸의 근육으로 비유하면 심폐지구력과 큰 골격근 사이에서 탄력을 만들어주는 코어 근육으로 작용한다. 복싱 선수들이 통통 튀면서 스텝을 밟듯이 우리의 인생을 경쾌하게 만드는 힘이다. 이 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준다. 왜 회복력이 중요할까?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코로나에서 벗어난 정신적 해방감과 고금리, 고물가, 전쟁 여파에 억눌린 경제적 침체기가 맞물려 있다. 국민의 평균 학력은 높아졌지만 그로 인한 취업 문제가 생겼고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상식이 되었지만 SNS 발달로 인한 비교와 자괴감 문제는 어느 때보다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연애도 어려운 각자 도생의 세파 속에서 다들 화가 났지만 위로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외로움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런 이중적인 상황에서는 희망적인 청사진의 거부감이 들고 힐링과 위로를 전하는 감성은 비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성공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그만큼 도태될까봐 공포를 느낀다. 지금이야말로 회복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상처는 치유하고 불안과 공포를 버티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 연소시켜야 하는 위기와 기회가 혼재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앞에 말한 세 가지 힘, 지구력, 공감 능력, 적응력을 각각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글이 다소 투박하고 무료하더라도 잘 읽어주기 바란다. 친절하고 따뜻한 글을 쓰고 싶지만 아직 냉소와 차가운 습성이 남아서 독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나 않을지 걱정이 된다. 하지만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회복력을 체험하고 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모두가 건강하게 행복하고 더불어 성공까지 나아가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4년 1월 마포에서 윤홍균. 네, 차례 한번 봐볼게요. 프롤로그 방금 읽었고, 첫 번째 파트 1. 지쳤다는 마음을 이해하는 일. 큰 성공이 아닌 적당한 성공이 답이다. 번아웃의 출구 찾기. 왜 하필 번아웃부터 시작하는가? 보상 중추, 인생의 가속 페달. 더 이상 열정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 한국인은 왜 소진 증후군에 취약할까? 직장인의 소진과 회피. 내 마음의 브레이크 편도체. 모르는 사람에서 아는 사람 되기. 인생의 실패를 경쾌하게 건너는 법. 마음 지구력. 해피엔딩적 인생관. 한방 인생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세계관. 정신에 매몰되지 말고 현실의 삶을 중시한다. 인생을 끌고 나가는 힘. 돈으로 충분할까? 에너지를 아끼는 인간관계의 비밀. 마음 지구력을 늘리는 방법. 잘 자기. 마음 지구력을 늘리는 방법. 체력 기르기. 세 번째, 놀기의 중요성. 파트 2. 어제의 결승선이 오늘의 출발선이 되는 순간. 공감이 능력이다. 감정의 방해물 치우기. 방해 없이 이뤄내는 성공은 없다. 상처가 생각과 감정을 공격한다. 방어력과 방해력이 충돌하는 순간. 방어력의 핵심은 공감 능력. 감정의 치유를 외면하는 습관들. 자기 공감이라는 보호막. 감정의 기출 변형, 양가 감정이라는 문제. 나를 살리는 제1 시스템. 방어력 강한 사람들의 생각법. 내 마음의 면역세포. 우리의 방어력을 낮추는 생각들. 방어력을 떨어뜨리는 생각의 틀. 흑백 논리. 방해물과 관련된 복잡한 감정. 복수심. 가족이 야기하는 3대 방해. 이렇게 있네요. 방어력 강한 사람들의 사회생활. 당신의 방어력을 깎아내리는 습관들.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방법. 아무것도 안 됐어도 괜찮다. 주저하는 당신을 위한 조금 특별한 끈기 이야기. 시작하지 못한다면 완벽주의 때문이다. 나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 버리기. 이래도 될까? 이게 될까? 완벽주의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우리는 왜 노력 만능설을 끊지 못할까? 숨어있는 완벽주의.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완벽주의.
이제는 어떤 인생관으로 살아갈까? 네, 아래 거 완벽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철학, 플랜 B, 그리고 적응력. 이제는 적응의 시대. 적응력이란 무엇인가? 부정적인 감정을 통과하다.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하나, 일단 시작하기. 두 번째, 상수도 하수도설. 세 번째, 플랜 B.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진되어 갈 때 나타나는 증상들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네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커피, 술, 담배 등의 물질로 버틴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운동할 기운이 없다. 식사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는 횟수가 늘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지나고 보면 사소한 일이었다. 모든 게 내 잘못 같고 자책이 늘었다. 감정 기복이 심해져 주변에서 걱정을 한다.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는 생각을 한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지 뭐 라는 생각을 한다. 열심히 해도 예전처럼 성과가 나지 않는다. 자기 전에는 잠들기가 아깝고 아침에는 더 자고 싶다.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이 자주 떠오른다. 네, 이게 소진되어 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체크해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파트 1. 지쳤다는 마음을 이해하는 일.